자, 이번 시간은 농지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16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616페이지예요. 자, 616페이지 농지법 펼쳐두시고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농지법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두 문제. 두 문제 모두를 맞추면 좋고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의 일단은 목표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가 잘 나오죠. 한 문제 나옵니다. 잘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은 한 문제는 확실하게 이제 잡죠.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파트,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 보존 파트 이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농지의 소유 파트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은 끝. 두 문제 모두 맞출 수 있잖아. 근데 용어 정의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소유 파트에서 반드시 한 문제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면 그 애는 두 문제 모두를 잡는 축제. 여기 안 나오면은 여기서 한 문제를 잡습니다. 그 목표예요, 목표. 이용 파트와 보존 파트는 범위가 엄청 넓고 특히 보존 파트는 엄청 넓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내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두 파트에서. 범위가 엄청나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서 바늘을 줍기 정도. 그럼 여기는 맞추고 안 맞추고는 뭐죠? 운명이 운명. 대신에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여기서 한 세 군데를 한 세 곳을 찍어드려요, 나중에. 그러면 거의 두 문제씩 맞춰요. 그래서 우선 포커스를 여기에 두고 강의를 진행하게 돼요. 기본 이론. 이쪽은 나중에 이제 3, 4월 과정에서 나올 거 한 세 곳을 찍어드리죠. 자, 갑니다. 용어 정의 오세요. 용어 정의. 616페이지 농지법상 농지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1번 농지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농지. 자, 원칙 봅니다. 원칙이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밑줄 거면 따라오세요. 농지법상 농지는 밑줄 거세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합니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시나 또는 농작물 경작시 또는 건너뛰어서 줄 거세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농지라고 그래요. 그때 다년성 식물 재배지, 다음에 다년성 식물, 기역, 니은, 디귿은 필요 없어요. 박스는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는. 그럼 문제 낼게요.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는 반드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 전답 과수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뭐가 있죠? 인삼. 인삼은 6년근이죠. 그럼 1년입니까? 다년입니까? 다년. 인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농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농지에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박스를 다 하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필요 없고. 예외를 꼭 외워야 돼. 617페이지. 예외. 농지법상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등 다음에서 정하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개 있죠? 3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걸 암기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몇 개? 3개. 이건 암기해야 돼요. 다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객관식이니까. 동그라미 1번, 제가 읽으면 줄 거예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밑줄 껐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세 번째 줄에 밑줄 거예요.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이걸 뭐라고 하죠? 이용되는 기간이 경작기간이잖아. 경작기간. 그러면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해가 딱 되죠?
살이 많이 붙어서 쓸데없이 그런 거예요. 지목이 전답 가수는 아닌데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답 내려와요. 2번 동그라미 2번 저 끝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다 추가해야 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밑에 줄에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용되는 토지.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경작지로 이용되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답 내려와요. 죽겠죠? 처부터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3개. 지목의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경작하고 있거나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같이 보니까 짧아지죠? 그렇게 오시면 되잖아. 그럼 농지는 해결됐고요. 농업인대로 농업인. 별표 2개. 그러니까 용어 중에서 나오면은 여기서 나올 확률이 한 80%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별표 2개. 필수 암기. 제일 농지법에서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자, 농업인의 요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줄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밑에 적어요. 경작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네,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줄 거죠? 두 번째 줄에 1년 중 며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동그라미 농업 동그라미. 농업은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종사를 한 자는 농업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줄 거죠?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저 뒤에 비닐하우스 재배자입니다. 그냥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330제곱미터 약 100평이잖아요. 약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고정식 온실 재배자도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다 외워야 되는데 대가축 뭐죠? 소말은 대가축이잖아. 대가축, 이두, 중가축, 돼지, 염소 이런 중가축 일두, 소가축, 토끼 이런 거, 소가축 백두. 가금은 뭐죠?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니까 닭이나 오리. 가금류는 1,000수. 이것도 정답 결정했다. 꿀벌은 10군 이상, 벌통이 10개 이상 이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줄 거예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120일 동그라미 축산업 동그라미. 농업은 아까 저 위에 90일 이상. 축산업은 연간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이 될 수 있어요.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이상인 자. 미적으시면 되죠. 농지법상 농업의 요건. 그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넘겨요. 619페이지 제2장 농지의 소유 동그라미. 농지의 소유 제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을까요? 우리 고사성어할 때 배우잖아요. 경작할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자 농지는 그 다음 줄 거예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줄 거 봐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는 이꼴 농업인 그리고 법인을 말하는 농업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는 대한민국의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원칙이라. 그 말을 바꾸어 가면은 대한민국의 농지는 누가 가져야 됩니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인도 봐요. 개인이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법인 중에서 농업법인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수업 중에 저는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산책은 농사 짓잖아요. 이제 기농해가지고 꿀벌도 있고 다 있죠. 욕을 다 갖추고 있죠. 자, 농업인하고 농업법인. 근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함이 원칙인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예외. 농업 경영자 이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죠. 한마디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예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박스 나와 있습니까? 1번부터 8번, 5번까지는 암기하십시오. 너무 쉬워. 동그라미 1번에 빨리 동그라미 하면 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식이잖아. 국가고 지자체는 농업인이 아니지만 네, 농지 소유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학교. 그러면 학교는 그 실습 농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 4, 5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주말 체험 영농 줄겠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비농업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도시에 살고 계시지만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까지 줄 거예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을 할 경우에는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책을 넘겨요. 넘겨서 621페이지 봐요. 농지 소유 상한이 나와 있습니까? 621페이지 농지 소유 상한. 소유 상한 면적은 암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서 암기. 동그라미 1번 상속 동그라미. 아까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가능하죠. 단 소유 상한을 제한받는 거야.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농 동그라미.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후 이농을 하는 사람은 줄 거예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밑에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소유. 그래서 상속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평택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택이나 서울에 살고 있는 도시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저 지방에 저기 전남 보성군에 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서울이나 평택에 살고 있는 도시인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은 시골에 있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법적으로. 단 상속받은 농지는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가 가능해요. 그 밑에 내려옵니다. 주말 체험 영농 줄 것이고 인출 다 끄십시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까지입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까? 미만. 1,000제곱 미만 소유가 가능해. 그때 면적 계산은 계속 줄 거예요. 이때 자주 나왔어. 이때 면적 계산은 세대원 각자가 각각 1,000제곱 미만으로 소유합니까? 세대원 전부입니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이 1,000제곱 미만으로 면적을 산정해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넘기세요. 622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와 있습니까? 네, 발표하시고요. 작년에 시험 나왔죠? 고기 드시죠? 잠깐만.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로 가는 거지.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때 자격이 무슨 자격이죠? 농업인 자격이에요. 농업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농지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줄여서 실무에 가면은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야. 농취증. 나중에 여러분 손님이 농지 살려면은 무엇을 발급받아야 됩니까? 농취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발급받는지 발급기관
이걸 말해줘야 되잖아. 책 안 보고. 그럼 시험 나오는 거죠. 발급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며칠인지 외워야지 뭐. 근데 농업이 아니어도 농업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급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면제받고 농지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발급 절차, 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용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발급 신청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단글로 나와요. 의. 읽어볼게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줄 것죠? 시장. 세 번째 줄에 구청장 줄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업 또는 면장. 이게 발급기관입니다. 적으세요. 발급기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기관은 시장, 구청장, 업, 면장. 업 또는 면장 밑에 적어요. 아니야 군수. 거기 군수를 넣어서 시험을 내겠죠. 군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못해요. 군지역은 업, 면장이 발급 기관이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예외 나와 있습니까? 다음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습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발급 면제 대상이 3개가 있어요. 꼭 외워야 될 게 동그라미 1번에 국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디귿번에 담보농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합병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분할 동그라미. 이 정도 해두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상속. 상속 별표. 상속 농지는 농지증 받아야 됩니까? 농지증 면제입니까? 면제야. 발급 절차. 623페이지 오세요. 발급 절차. 발급 신청. 네. 읽어볼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줄 것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줄 것죠. 두 번째 줄에 농업 경영 계획서 동그라미. 이거 올해 개정된 거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동그라미. 이게 올해 추가됐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에 줄 거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자에게 발급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 밑에다가 원칙.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는 경영 계획서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급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4번이 예외야. 동그라미 1번이 원칙. 저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예외야.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게 예외. 줄 것죠.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외워야 됩니다. 암기. 기억번에 학교 동그라미. 니은번에 농지 전용 허가 줄 것이고 전용 동그라미. 디귿번에 줄 것죠. 농지 개발 사업 지구에 있는 그 뒤에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개발 사업 지구 개발 동그라미. 니을번 줄 것죠.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까지 줄 거예요. 경사 동그라미. 학교 전용 개발 경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됩니까? 면제입니까? 발급 받아야 돼.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할 뿐인 거야. 알겠죠? 학교가 농지를 살 때는 농지증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단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뿐인 거야. 이걸 자꾸 발급 면제라고 시험 내는 거야. 농업계 고등학교가 실습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한다. OX? 잠깐만요. 농업계 고등학교가
실습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아야 한다. OX? O잖아. 발급받아야 돼. 단,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자꾸 발급받지 아니한다고 시험 낸다니까. 엄청 쏘가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다시 와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발급기간 나와 있습니까? 이 개정됐거든, 암기. 623페이지 제일 밑에 발급기관 동그라미. 623페이지 발급기간 암기해야 됩니다. 시고 읍면적은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줄 것죠. 그 신청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된다. 7일 이내가 원칙이야. 단, 가로 안에 줄 것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며칠? 4일 내에 발급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처리 기간은 발급기간은 원칙은 7일.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4일. 그리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의 발급 기간은 14일. 7일, 4일, 14일. 이게 다 개정된 거야.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25페이지. 마지막이에요. 농지 위탁 경영 찾으셨습니까? 625페이지. 625페이지 5번. 농지 위탁 경영 별표. 줄 것죠?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제일 끝에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밑에 적어요. 원칙.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라. 없다 동그라미.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위탁, 남에게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라. 단 다음의 경우는 위탁 경영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위탁 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위탁 경영이 가능한 경우죠. 위탁 경영이 가능한 경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농지법상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1번 징집. 징집 또는 소집. 징집 동그라미, 소집 동그라미. 징집이 뭐죠? 군대에 가는 거죠. 충성. 배농사 짓고 오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위탁 경영 허용하는 거야. 상식이잖아. 안 해도 되잖아. 2번 중요해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알겠죠? 요즘에는 이 거짓말 못합니다. 왜요? 출입국 관리 기록이 다 남아요. 컴퓨터에. 이거 거짓말하면 전부 다 잡힙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을 허용합니다. 3개월 이상 국내외 하면 틀려버려요. 국외. 3개월 외우고 국외를 외워야 돼. 그 국내외 하면 틀려버려. 나머지 다 상식이잖아. 근데 4번 와요. 줄 것죠? 부상으로 몇 개월? 부상으로 몇 개월? 3개월 이상. 동그라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6번. 별표. 농업인이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을 위탁할 때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합니까? 일부 위탁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시험 이렇게 나와요. 농업인이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이 허용된다. 오 묻겠습니까? X. 전부가 아니고 일부 위탁만. 여기까지가 농지법이에요. 네. 투기 과일지구는 3, 4일 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네. 이렇게 해서 1, 2월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진도가 언제부터 달렸죠? 건축법 이후부터 진도가 상당히 빨리 쳤죠. 네. 이제 3, 4월은 앞쪽도 조금 빨리 치고요. 뒤쪽을 조금 천천히 치면서 범위를 좀 넓히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1, 2월 강의하고 3, 4월 강의를 모두 들어야 공법은 이제 출제 가능한 범위를 전반적으로 학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미리 이제 1, 2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본서로 3, 4월 강의가 진행돼요. 그래서 1, 2월은 주로 용어정의나 전체적인 흐름을 골격을 꾀배를 잡았다면 3, 4월 강의는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3, 4월 심화 과정에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